예, 요즘 하이닉스가 급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차트적인 면을 좀 아마 차트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D램 가격 요즘 그러니까는 SK 하이닉스와 여러분 삼성전자의 차이는 특히 SK 하이닉스는 D램 가격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D램 최근에 지금 D램 가격 어떤 걸 보셔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종류도 D램도 DDR4, DDR3 많은데 이건 좀 괜찮네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모든 D램이 최근 넉 달 새에 한 3, 40%막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는 그나마 낸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D램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이 조금 다르다. 어쨌든 낸드까지 꺾여 내려오면은 많이 꺾여 내려오면 D램만큼 많이 꺾여 내려오면은 삼성전자도 좀 타격이 있겠죠. 자, 제가 차트 분석가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일단 이 하락은 거의 차트적으로 예견되는 거였습니다. MACD 하향 떴죠. MACD 하향 보는 법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영웅문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신호 검색이 있습니다. 신호 검색을 누르시고 예, 저걸 누르신 후에 지표 검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MACD 상향, 하향 돌파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차트에 화살표가 납니다. 빨간 화살표는 상방 신호, 파란 화살표는 하향 신호인데요. MACD 하향이 뜬 후에, 그러니까 MACD가 되게 유용한 것이 하락이 촉발되기 전에 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거 거의 기존과 같은 주가 레벨에서 이미 하향 신호가 떴어요. 근데 MACD에 대해서 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는 저희가 어렵겠지만 일단 요 개념을 알고 계세요. 만약에 쭉 늘어진다 하면은 상방과 하방이 계속 든다. 올라야 할 자리에 못 오르면은 하향이 뜬다. 그런 개념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래도 하향이 뜬 후에 또 버티면은 상향이 뜹니다. 계속 횡보를 하면은 상향 떴다 하향 떴다 하는데 어쨌든 올라야 될 자리에 못 올라서 하방이 떴었고 하방이 떠서 하락해야 될 자리에 버텨주니까 다시 상방 오르는 패턴 나오니까 또 못 오르니까 하향 떴었고 상방 떴다가 떨어지면서 하향이 났는데 하향이 난 후에 꽤 많은 기간을 이렇게 닫죠.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이것도 여러분 차트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MACD 하방이 난 후에 하방이 난 후에 상향이 바로 이렇게 못 뜨고 긴 기간 이렇게 하면은 무너지는 패턴으로 지금처럼 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MACD 설명이고요. 주가 이평선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수급 설명도 좀 드릴까요? 개인들만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당연히 빠지겠죠. 왜 디램값 하락하는 거 보이면 외국인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물론 빠져도 그러니까 디램값 하락해서 빠지는 외국인이 있고 그거 무관하게 장투하는 외국인이 있고 좀 갈립니다. 뭐 여러분이 아주 오랜 장투자를 하면 반도체가 상관없이 장투하셔서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뭐 52%에서 47%, 6% 정도, 5, 6% 정도 빠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47% 외국인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한 기관도 마찬가지로 디램값 하락 보면서 불이 나게 팔고 있으니 그러니 버티다가 무너지는 거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개인들 사고 둘 다 같이 팔면 특히 이렇게 하락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것도 설정하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거든요. 요것도 알려드릴까요? 요거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기술적 지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 기관 보유 비중, 개인 보유수량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안 좋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일단 끊고 조금 차트를 좀 제대로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여러분 요 라인은 조금 손절가로 그러니까 긴 그림이죠. 2016년부터 봤을 때 요 라인이 깨지지 않아 아직은 안 깨졌어요. 요 라인까지 깨지게 되면은 조심해라.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중장기 투자자들도 요거 깨지게 되면은 하락이 나온다. 어떻게 되면 디램 가격 하락하면 아마도 저는 깰 걸로 봅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디램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PC방도 요즘 안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게 삼성전자는 어떨 것이냐? 왜 삼성전자는 안 떨어지죠? 하실 텐데 삼성은 D램, 그러니까 PC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하는 PC에 많이 의존되어 있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낸드 플래시라고 하죠. 반도체도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에 그런 반도체가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낸드 플래시보다 D램 가격 하락이 더 가파르죠.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좀 다릅니다. 자,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외국인 보유 비중 넣으면은 생기죠. 기관 보유 수량 넣으면은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개인 보유 금액이라고 해도 되고 수량이라고 해도 이렇게 됩니다. 일단 하이닉스랑 다르게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는 별로 안 빠지고 있죠. 예, 그 점에서 외국인이 물론 올해 들어서는 빠졌어요. 우리나라 주식 매도한 거 아시죠? 빠졌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조금 오히려 들어오는 추세였다. 기관도 올해 들어서 쭉 팔다가 오히려 요즘 조금 들어왔고요. 오히려 개인은 많이 사다가 이렇게 돼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알아요. 낸드 플래시가 계속 그 하락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외국인은 분명히 매도 전환을 할 거로 보이고요. 저는 낸드 플래시 가격도 여러분이 잘 앞으로 보세요.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물론 올해 들어서만 본다면 외국인이 좀 하락 빠져나가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모습은 하이닉스보다 훨씬 양호하고 그리고 MACD 모습 봤을 때 상향 뜬 후에 하향이 안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MACD는 작용하고 있다. 이후에 좀 하향 뜨면 지금 이때 하향 떴었죠. 하향 뜨면은 혹시나 뜨면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21선도 지켜내고 다르죠. 하이닉스랑 전혀 다르죠. 저건 61선까지 같이 깬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21선 지켜내고 있고 긴 그림상에도 뭐 아까처럼 그거 본다면은 아직 여유가 있죠. 근데 나중에라도 이거 깨게 되면은 조정은 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낸드 가격이 하락하면 조정은 좀 올 수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뭐 모르죠. 선물 플레이를 위해서 조금 상향으로 잡기도 하니까 코스피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좀 더 긴 그림으로 볼까요? 긴 그림 상으로도 아직은 상향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16년 이후에 상승 요 추세는 깨졌고 그 이후에 옆으로 가는데 본격 상승은 여기로 잡아도 여기로 좀 잡아도 되죠. 박스권이라고 전형적인 박스권 아닌데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본격 상승의 어떤 이 윗 레벨을 통과해야 됩니다. 윗 레벨, 이 윗단을 통과해야 본격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반도체 가격이 그중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발목 잡을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시고 향후에 외국인 빠져나가는 거 잘 보세요. 외국인은 좀 미리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차트랑 이평선 다르고 외국인과 수급이 다르고 조금 반도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명암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도 디램 가격 계속 하락하면 하이닉스는 조금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외적인 요인이고 둘 다 반도체를 열심히 개발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가져갈 장투자라면은 뭐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종목의 문제보다 둘 다 뭐 다우나스닥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미국 주식과 비교하면은 되게 저평가예요. 그러나 이제 제 걱정은 나스닥이 무너졌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건 반도체가 꺾였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우나스닥은 너무 큰 버블이 있습니다. 나스닥 손대지도 마시고요. 차라리 한국 주식을 하는 게 나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크게 꺾여버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아주 장투자가 아니라면 이후에 차트 대응을 하는데 아직은 뭐 21선 안 깨지고 MACD 상향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미리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 21선 깨진다거나 60선 깨진다거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긴 라인 예, 더 길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조정하면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이 라인 어딘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하세요. 이 라인 요건 조금 늦춰 잡아도 추세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 라인 깨지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옆으로 못 오르고 횡보를 하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아도 여기서 깰 수가 있죠. 요 레벨에도 횡보하다가 깰 수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